준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당연하죠. 트러스트는 뭡니까? 트러스터가 신탁자가 주는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건 법적인 의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너와 관련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파트너들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높은 수준의 그런 신뢰 의무를 가지고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것도 상대방 파트너한테. 그리고 또 파트너십 문제에 있어서, 그죠? 뭡니까? 한마디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것도 뭡니까? 어떠한 부당 표시, 허위 표시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보통 파트너십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떠한 허위 표시라도 또 숨긴다든지 위협이라든지 또 어떤 종류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반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회사의 사회 행위를 우리가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파트너십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파트너십 비용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원심의 판결 내용이 엉망이다, 그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건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앞에 룰이 쭉 나오고, 여기서 뭡니까? 여기죠? 여기가 어디에? 여기죠? 우리 사건. 자, 이 당사자들, 그죠? 내용들, 이 사실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피고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파트너십 재산을 이용해서, 또 파트너십 비용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보게 되면 뭡니까? 주로 파트너십의 빌딩에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단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통일적인 임대인한테 지불해야 될 그 돈보다는 뭐예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 위반이에요. 신뢰 위반에 해당된다. 그래서 파트너십의 경비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하나의 임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국은 해소할 수 없는 돈이라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상대방이 저기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파트너십의 재산을 활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일단 들어와 임대해서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결국은 추심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요? 회사 입장에서 마이너스죠.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자, 저 피고의 그 이의가 있어요. 이러한 이의라는 건 뭡니까?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 뭐 이건 아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링팔로니까 뭐예요? 뭐 별 의미 없는 그냥 메아리 합치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들 보게 되면 뭐 해석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그러한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해석법의 캘리포니아법에 보게 되면 이제 파트너의 신탁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뭡니까? 그 파트너의 그 의무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장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전제라는 건 뭡니까? 뭐 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캘리포니아가 이미 그것을 채택했다 그러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섹션 4에 보게 되면 유니폼 파트너십 액트가 있어요. 이건 보통 루빠라 하죠. 루빠라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명시적으로 이제 그죠? 배타적인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소위 파트너십의 듀티라는 게.
지역적인 주의, 일부 주의 회사법에, 어떻게 보면 회사법이라는 게 참, 개정도 안 되고, 오래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의 회사법을 준용해서 이제 피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오늘날 들어와서 뭡니까? 사실상 유니폼 파트너십 액트라든지, 루파, 유니바이스 유니폼 파트너십 액트라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 피고의 주장은,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파트너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로열티와 케어, 이런 것이 신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의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의무에만 제한되는 게, 어떤 의무에 거기에 명시된 의무에 제한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섹션 16.4.4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duty care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다. 특히 duty loyalty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 duty loyalty to partnership에 대한 loyalty 의무라는 것은 또 다른 파트너의 그죠? 그러니까 파트너의 의무와 다른 파트너의 의무들, 그죠? 의무는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뭔지. 자, 루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해서 어떻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거부했어요. One of fundamental change. 한마디로 draft so to bring the partnership law. 한마디로 파트너십 법에 그 법안을 기초한 사람이 그죠? 입법화하였던 그 기본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변화의 한 부분을 거부했는데 그 뭘까요? 한마디로 배타적인 법적 취급, 한마디로 파트너의 신탁 의무의 배타적인 법적 취급,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를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이제 한마디로 거부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게 되면 Proposed Uniform Version에 보게 되면 그 내용으로 가서 주로 파트너의, 그러니까 자신 사이에, 파트너들 사이죠. 사이에 파트너의 신탁 의무에 관한 배타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주장들. 그 내용들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배타적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duty of loyalty와 duty of care,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파트너의 신탁 의무 중에 이제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의무라는 것은 뭐예요? 배타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무라는 게 배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주들은 뭐예요? 대부분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러한 후자의 제한 같은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놓고 이 duty of loyalty에 대한 소위 명시를, 그죠? 아티culation 명시 혹은 적용을 common law 프로세스로 이제 common law 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버리고 입법보다는 common law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어떻게 돼요? 좀 수정된 루파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위 신탁 의무라는 건 그만의 방법은 비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의 그 소위 입법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섹션 6.4.4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다 좀 광범위하고 not exhaustive, 그러니까 뭐 전체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파트너십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탁 의무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망라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트너는 최소한 뭐예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파트너나 파트너십에 대해서. 하나는 로열티와 듀티케어는 일반적으로는 의무다라고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또한 굿페이스 의무가 있어요. 페어딜리. 당연하게 파트너십이라는 건 신뢰 의무가 있거든요. 신뢰. 그죠? 신이 성실의 원칙이죠.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의 의무가 이제 이것도 파트너십에 이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이러한 해석 방법이 결국은, 율법 역사에, 캘리포니아 역사에 그대로, 결정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죠? 한마디로 과거의 법과의 큰 실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 이러한 의무 법적인 의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게 자 배타적이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피고라는 건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건물에 임대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거죠.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는다. 배타적. 의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이 법령에 나온 첫째 의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좀 중요한 게 파트너십에 대한 회계 공개, 그죠? 회계를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신탁자에 대한, 그러니까 수탁자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익과, 그죠? 수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파트너십의 재산의 수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소위 신탁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파트너십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는 뭐예요? 파트너십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파트너십을 대신해서 당연히 그건 되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뭐예요? 그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파트너십의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그래 이제 피고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원심은 이제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당연하게 허락된다. 파트너는 결국 뭐예요? 당연하게 그 의무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고 있죠. 우리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법에 옛날 회사법에 보게 되면 파트너십의 어떤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죠? 또 보게 되면 파트너십의 회사의 법률에 보더라도 그 의무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luật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라는 건, 부수적인 이익에, 한마디로 파트너십 행위를 통해서 파트너십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십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부수적인, 그죠? 인시덴탈이니까. 부수적인 이익에 대한, 회계의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회계는 없는. 이게 인시덴탈.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제 이익을 얻는 것은 관계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뭘까요? 그 행위는 여기에 있는 행위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인시덴탈이 아니죠. 그죠? 머티리얼 베니핏이죠. 머티리얼 베니핏. 그래서, 한마디로 피고라는 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파트너십에 그런 가치 있는 자산을 또 박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스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당연하게 공정한 가격으로 임차해주면 그렇죠. 당연하게 회사에 이제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자 법령은 뭘까요? 피고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 파트너십에 대한 재산을 임차할 권리는 있죠.
다른 사람이 지불을 하는 그대로 하게 되면